자식들도 이제 독립하여 직장 때문에 떠나고 결혼으로 인해 또 떠나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 같던 자녀들은 하나 둘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백년해로 하자고 했던 부부는 힘든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이제는 얼굴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 함께 늙어가는 노년을 보내게 되죠. 시끌벅적하던 집은 어느새 적막함과 고요함만이 남아있고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독립함으로써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자녀의 독립과 함께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변화함에 있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이 감정은 지극히 평범한 감정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이며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렇다 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가족과의 관계 부분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자녀 세대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굴러가지 않는 힘든 때이기에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식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의 노년을 도와준다면 고맙고 또 좋겠지만 그런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진입했으므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해 노후 대책, 노후 준비 사항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나의 노년을 보내려면 이후 나오는 노후 준비 6가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노후 준비사항. 첫 번째,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운동 또는 취미 한두 가지 즐기기. 남자들 중 정년퇴직을 한 후 주어지는 자유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는 여자들은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즐긴다면 그건 인생의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값진 시간에 대비해서 좋아하는 운동 한두 가지쯤은 즐겨야 합니다. 산이 좋으면 풍경과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등산을 하고 물이 좋으면 낚시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탁구나 볼링을 쳐도 좋으며 몸이 불편해 격한 운동이 힘들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다가 식사 한 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한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몸으로 바로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는 염려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다 결국 못 참을 지경이 되어서야 가는 것은 병을 키워가는 것과도 같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 자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세대는 이미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바란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노년에 빈곤하게 살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현재의 수익과 미래에 지출될 비용들을 잘 따져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나의 전 재산과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재산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보험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도 챙겨야 합니다. 빈곤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배우자와 나 둘뿐만이 남겨집니다. 물론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에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평생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걸어왔던 나 자신과 배우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남겨진 배우자와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서로의 역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양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부를 다시 시작하세요. 어렸던 나이에 여러 문제와 생활고 이 외에도 많은 이유로 인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연필을 다시 잡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참 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은 미뤄두었습니다. 언제나 가족과 자식이 1순위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 하고 싶은 건 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실천하세요. 배우고 깨달음은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법을 찾으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이 고통스럽다면 외로움인 것이며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것은 고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항상 따라오는 것은 외로움이죠. 외로움은 초대하지 않는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운동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해도 좋지만 혼자만의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또는 명상과도 같이 자신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지혜로운 노후 준비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렸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급격히 변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맞춰 우리의 노년은 스스로 챙기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신 분들 또는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외에도 현재 그 시기를 잘 건너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의 건강과 가정 내 평화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